네, 오늘은 노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하신 김순국 이사장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계셨는데 네.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 명칭이 바뀌고 많은 것이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일 때는 그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공간, 네. 그 공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네,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이라면 우리 노원구 전역의 우리 구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서비스 전체를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그 미션이 좀 훨씬 커진 거네요. 예.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이 그 노원문화재단이 좀 늦게 출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울이 25개 자치구입니다. 네. 근데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15번째. 아, 그럼 아직도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10군데가 아직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찍 기초문화재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중간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노원문화재단 출범과 더불어서 뭐 사실 이제 그 전부터도 우리 김순국 이사장님의 활로는 뭐 굉장한 그 이슈를 일으킬 만큼 활발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문화와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뭐 다들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문학소년, 문학소녀 아닌 사람들이 네, 없었잖아요. 시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요. 네. 문단도 좀 등단하셨고. 일찍이 일찍 몇 살에 등단하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이니까요. 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네. 등단했고요.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본격적인 인연은 제가 1977년도에 77년도요. 네. 우리 도남문 옆에 있는 공간, 네. 공간에 공간사랑이라 불리던 예. 거기 월간 공간 편집부 기자로 네. 77년도, 78년도, 79년도 초까지. 네. 그래서 그 월간 공간에 있으면서 많은 예술인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개안이 됐죠. 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사물놀이가 탄생되던 그 현장의 순간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저는 뭐 그 월간 공간 편집부 기자 생활을 하고 우리 그 지하에 공간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심우성 선생님이나 뭐 강준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사물놀이라는 장르를 거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뭐 공옥진 선생님의 뭐 병신춤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현대무용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전통무용 또 뭐 전통음악 또 오태석 씨의 1인극 이런 연극들도 다 우리 공간사랑에서 태동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그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현장에서 이제 그걸 직접 보고.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국악예고와 또 이제 인연을 맺게 되시죠. 예. 그 우연히 고등학생들 그 공연을 국악 공연을 보러 가신 거예요. 보러 갔습니다. 예. 가서 제가 받은 충격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생들 공연을 보고. 네, 문화적 충격이죠. 저는 우리 국악이 이렇게 좋은 장르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또 우리 그 서양화에 굉장히 탐닉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의 국악 공연을 가서 보고 우리 전통 음악과 춤과 연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충격을 받았고요.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장르를 평생 하겠다고 이걸 공부하겠다고 하는 고등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과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국악예술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교사로. 그러면 과목은 기꺼이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공간에서의 월급이 더 많았어요. 교사 월급보다. 근데 학생들이 좋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공간에서 이동, 공간 이동을. 예. 근데 또 그것이 영어 선생으로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제 전공이 바뀌게 될 줄은 제 자신도 생각을 못했죠. 네, 어쩌면 운명같이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국악계를 위해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들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제가 국악계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봉직하고 있던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 중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명도 직접 지으셨어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교명 지을 때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뭐 제가 사고를 친 거죠. 네, 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악이 그냥 음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춤도 있고 연희도 있고 또 우리 전통 예술의 특징은 그러한 예능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뭐 공예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복식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모든 전통 장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교명이 좋겠다. 그래서 전통예술중고등학교로 그렇게 교명을 제가 이미 이제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국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르를 포괄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 국악이라는 장르의 명칭을 가지고 저는 논의가 좀 지속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이제 국악이라는 말도 그렇고 전통이라는 말도 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악을 이제 또 거쳐서 이제 문화회관연합회 또 그 부회장님으로 또 재직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큰 자리잖아요. 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제가 이제 대표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것은 전국에 240개 군데 정도가 문화회관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회관의 전시, 또 문화예술 교육, 또 공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죠. 거기에 제가 대표를 해서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회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뭐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을 한번 쫙 훑으신 거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문화회관 연합회 가기 전에도 사실 이제 노원구하고는 계속 인연이 있으셨죠? 네, 그 당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노원 탈축제. 그러니까 첫 번째 1회 탈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 끝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올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이 있어서 제가 뭐 영광이니까 응했던 것입니다. 잠깐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큰일 하시고 노원문화재단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표를 하다가 수원문화재단 또 거기서 하셨죠.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었죠. 또 역시 수원문화재단 대표 일을 맡을 때도 또 저에게도 행운인데 그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 전통 문화재들 그리고 또 그 어가행렬이 굉장히 그 유명하잖아요. 정조대왕 어가행렬 도남문에서 시작을 해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상징적인 그런 커다란 일도 했고
제가 에어쇼도 주관을 했었어요. 에어쇼요? 네, 수원문화재단에 있으면서 예.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비행하는, 예. 뭐 패션쇼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뭐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시로 시작을 해서 어떤 네. 공간사랑 공간의 그 어떤 기자로서 또 국악으로서 또 굉장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근데 경험하시고. 시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써왔지만 지금도 시를 쓰고요. 저기 네. 보시면은 네. 저 잡지들이 보이잖아요. 예. 제가 매월 하나씩 투고를 하는 그 문해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몇 수를 지셨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 세서 많습니다. 정도로. 예. 오늘 아침에도 시를 한 편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건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고 아마 제가 이런 공직에서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부분은 글이나 쓰고 지낼 것 같습니다. 물러나실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고합니다. 물러나려고 그러세요?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노원문화재단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네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계셔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여러 이제 장르를 거치고 이제 전국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그 전반적인 조사가 사실 끝나고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수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노원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우리 노원구의 노원문화재단 같은 것을 하나 좀 만들어 보는데 역할을 좀 할 수 없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 달에 우리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선 7기 노원구청장으로 당선된 그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께서 우리 노원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상의하시는 가운데 제가 노원문화재단 같은 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구청장님께서 그 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우리 노원구 구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노원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제 집약적으로 잘 모으실 이제 단계가 온 것 같은데 이 노원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뭐 어느 기초문화재단이든 간에 지향점들은 구민의 문화향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좀 평범한 말씀으로 풀으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일. 이게 이제 평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어느 기초문화재단도 그런 지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다른 기초문화재단과 좀 차별화를 좀 가져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키워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 같은 문화재단을 만들고 싶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전과 후가 좀 나눠진 거라고 하면 촛불 집회 후에 국민 주권주의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문화민주주의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원문화재단은 구민들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하고 기획하고 또 수행하는 과정도 구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다른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를 쓰는 마음으로 가자. 원론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자. 그것이 조금 차별화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뭐 며칠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민들이 체감할 만한 뭐는 없겠지만 그렇죠.
7월 11일 날 출범식을 가졌어요. 네네. 출범식 날 이제 제가 직접 네. 단상에서 오신 내빈들께 그 파워포인트 PPT를 발표하셨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가야 할 길, 또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일, 지향점, 또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시는 그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말하면은 엔진을 거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어느 지점까지 갈 것인가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특별히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기대를 더 많이 하고 빨리 이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다시 이제 노원문화재관 제 관장님으로 오셔서 사실 그동안 했던 공연만 봐도 뭐 이거는 그 노원구에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워낙 이제 서울 거리가 막히니까 다 보러 오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 하여튼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공연이 꼭 규모가 큰 공연만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무대에 올릴 때는 작더라도 명품을 지향하자. 명품 공연만 올리자. 그리고 극장을 꼭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연을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우리도 좀 제작을 직접. 해보자. 그래서 극장의 본연의 어떻게 임무라고 한다면 제작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제작 같은 것들도 좀 했고요. 그러나 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큰 공연들은 제작은 못했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 작더라도 명품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원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실 내용들이 물론 이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문화예술 체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소신이 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늘 학교라는 말, 아까도 교과서 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 노원문화예술관이 어떤 학교가 되겠느냐?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서 인근 학교들과 협업을 해서 수업 시간 중에 교육이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교과서예술 여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일로 와서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공연도 관람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면서 아이들이 공연에 대한 그런 공연을 어떠한 자세로 감상을 하는가, 어떠한 에티켓을 가져야 되는가, 공연을 관람할 때 이런 것들도 배우고 학교에서 다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명품 공연도 보고 그리고 같이 출연자들과 함께 체험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의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1년에 4번 옵니다. 그러니까 뭐 4만 명의 학생들이 낮에 들끓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뵈러 오면서 노원구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입시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굉장히 이제 입시의 어떤 그 아주 그냥 핫한 그 곳이기도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곳에 여기에 요즘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너무 이제 입시 위주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그런 정서까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문화재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극장에 좀 갈 때 보면 출입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많죠. 예. 관계자의 출입금지. 예,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 무대 뒤입니다. 아, 그렇죠. 그쵸.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백스테이지라고 해서 무대 뒤, 투어라고 해서 이제 그 무대 뒤를 개방을 해서 관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조명기구도 만지고 음향기구도 만져보고 무대에 우리 여러 가지 바들도 올렸다 내렸다도 한번 해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대를 체험해보고 관객들이 무대를 체험해보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조금 이런 문화생활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줘서 앞으로 또 이 아이들이 또 한 5년, 6년 지나면 성인이 돼서 또 미래의 또 관객으로 또 돌아오잖아요. 미래 관객도 되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전문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원 밀집가의 중심에 있어요. 좀 아이러니이긴 한데.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 숨통을 트여야 되잖아요.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하는 그런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음악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런 악기와 이렇게 만남으로써 아이들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그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게 생기고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나 혼자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서로를 배려하고 좋아하는 이런 데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생님 또 작곡가시잖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꼬마 작곡가. 우리 또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5주 동안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작곡에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화성학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그 작곡을 전문 연주인들이 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는 연주를 해주고 아마 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모차르트도 그 어린 시절에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꼬마 작곡가들이 앞으로 작곡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음악 그거 굉장히 큰 경험이죠. 지금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산업의 동력이라고 하면은 상상력하고 창의력 아니겠어요? 아마 이 꼬마 작곡가들이 그 알파고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곡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했으면 정말 좀 조금 지금보다 나은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올해 아니 며칠 전에 28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또 이제 다음 기수가 또 들어오는데 이 중에 뭐 선생님처럼 훌륭한 작곡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늘 제가 이제 아셨던 부분이 실기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런데 이제 그 실기인들이 직접 만져야 될, 직접 연주해야 될 곡을 만드는 건 사실 소홀했던 게 사실인데 그걸 일반인 대상으로 그것도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그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작곡했다고 해서 동요 같은 작품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역시 동요는 어른들이 만드는 음악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이 이럴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근데 아이들의 음악, 아이들이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거 꼭 듣고 싶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상상력이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많이 녹슬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중심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는 이제 일을 이제 문화재단이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구민들이 문화의 향유자이고 어떻게 보면 공연의 관객이고 관람객이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 시대는 네. 국민들이 문화를 직접 행위하는 그렇죠. 행위자, 예. 주체자, 생산자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 춤을 그렇죠. 추시는 분, 노래를 하시는 분.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노원구 전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이러한 생활예술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데 네. 지원해드리는 일. 네. 쉽게 말씀드려서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을 네, 만들어드리는 환경. 일. 예. 그리고 발표하셔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 그런 무대나 네.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일에 굉장히 좀 저희는 네. 집중해서 예.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다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구민들께서 이렇게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좀 많이 아시긴 텐데 네. 아마 지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 올해 좀 저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초조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노원구 전역에 어떠한 문화공간들이 있고 어떠한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어떠한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예술단체들이 언제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네. 다 조사를 해서 네. 서로 섬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네. 유기적으로 다 다 있으니까. 네트워킹 해주고 네, 네. 공간과 공간의 역할을 차별화해주고 특성화해주고 예술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네. 해드리고 같이 함께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고 준비할 일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구민들이 예. 정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 네. 든다. 네. 그러실 수 있도록 좀 저희는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또 근데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이 노원구에도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또 많이 살고 있을 살고 거 계시죠.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어떤 배려를 위한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네. 우리 예술은 생명 아니겠어요? 네, 네. 창작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일.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극장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공연장을 빌려드리고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네. 해드리고 또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재원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해드리는 네. 이런 공연예술도 있지만 시각예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가들이 또 뭐 공예가들이 조각가들이 작품 창작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일 그리고 네. 우리 전시실을 개방해드리는 일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네.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우리 이사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침 내일 우리가 직원 워크숍을 가는데요. 그러세요? 제가 내일 직원들에게 얘기할 것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분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네. 다 CEO입니다. CEO.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창의력을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달라지죠. 행복할 수 있고 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키는 일만 하실 일이 아니라 자기가 CEO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만드세요. 그러면 위에 뭐 부장이고 국장이고 이사장은 열심히 서포트하는. 열심히 네, 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힘들다라고 하지 뭐 힘들면 쉬어가면 되죠. 네. 본인이. 예. 본인이 주인인데. 네. 네, 굉장히 아주 멋진 마인드를 네네. 갖고 계신 것 같고 네네.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부심 하나로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원문화재단 노원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김승국 이사장님이 정말 그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 순서는 또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는 너무 계세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선배들 뒷담화를 좀 했어요. 뒷담화. 예. 네. 아, 왜 저렇게 늙지? 선배가 돼가지고 예. 정말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했는데 예.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네. 예.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고요. 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그런 문화예술의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네. 후배들이 앞으로 길을 걸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그 어떤 자리에 계시든 간에 항상 그 이제 올곧게 살아오신 그 부분은 다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시고 저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찬이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맡은 계기로 더 노원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노원구지만 맘만 먹으면 사실 지방에서도 왔다 갔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래서 노원문화재단이라는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 국민을 염두에 두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 하시려면 또 건강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신데 네, 비결도 이렇게 있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게 굿스테이지. 네. 아, 정말 대단한 매체거든요. 네, 네. 또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제가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정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